한경 미국 진출 한국 기업 고립무원. 매출 급감에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도 제외. 삼성전자 북미 총괄은 3월 말부터 1개월에 걸쳐 종업원 1000명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뉴욕주와 뉴저지 등 각 주정부가 슈퍼마켓이나 병원 등 일부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의 폐쇄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최대 판매처인 베스트바이 1000여 개의 점포도 마찬가지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한 결과 매출이 20에서 30% 급감했다. 특히 대리점에서 개통이 필요한 스마트폰 판매량은 더 줄었다고 한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95%가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사 중 1개사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4월 20에서 24일 코트러 북미 지역 본부와 한인상공회의소, 코컴의 지원을 받아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자회사 지점 등 6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매출 감소의 여파로 기업의 65%가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한국계 기업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약 10%는 경제 봉쇄 기간에 따라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의 타격이 가장 심했다. 현지의 생산 공장을 둔 17개사 중 9개사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는지 현재도 멈춘 상황이다.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의 법인장은 저유의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에너지 업종에서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다. 그런데도 한국 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이 완전히 고립무원 상황고 말했다. 삼성, 현대차, LG전자 미국 법인 1개월 재택근무에서 물류, 판매망도 마비. 신종 코로나 충격 본격화. 4-6월 분기 매출 반감이 20%. 지난달 중순부터 매출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불안한 것은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계 기업의 법인장을 털어놨다 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미국의 경제 봉쇄가 장기화 한국 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지아와 텍사스 등 일부 경제 활동이 재개되었지만 많은 한국계 기업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각 정상 영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매출 급감, 가동 중단 자금 조달 우려까지. 한국경제신문이 조사한 기업 66개사 중 65%의 43개사가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 23개사도 부분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이런 비정상적인 근무를 언제 끝내게 된다 모르겠 곳이 67%의 44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당수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욕은 다음 달 15일까지 경제 봉쇄가 늘었다. 이에 따라 매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3월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곳이 8개, 50에서 70% 줄어든 곳이 4개 등 절반 이상 줄어든 기업이 18%에 달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거래가 증가 미래에셋 대우 등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매출 감소를 호소했다. 특히 21%는 4분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기업은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삼성전자의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세탁기, LG전자의 테네시 공장, 세탁기는 일단의 가동 중단을 경험하고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은 지난달부터 가동 중단 상태다. 주 정부 운영이 금지하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 등으로 결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있는 전자기업 법인장은 미국 공장뿐만 아니라 최근 멕시코 공장도 가동 중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매출 감소는 자금난으로 이어진다. 자금 사정에 대해 18%의 12개사가 매우 걱정이라고 걱정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47%의 31개에 달했다. 기업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25개사가 매출 감소, 24개사가 영업 중단 기간을 모르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꼽았다. 또한 직원의 건강 문제를 꼽았다. 곧도 12개에 달했다. 한국 출장의 어려움과 비자 문제를 지적 곧도 5개 있었다. 있는 법인장은 한국에서 주재원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중단되고 새로운 주재원이 언제 주어질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감원 등 구조 조정을 실시하거나 고려 중인 곳은 15%의 10개였다.
미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미국 정부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거 발표하고 있다. 고용 유지를 목표로 직원 1인당 $70,000까지 지급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이 대표적이다. 대출을 받은 후 8주 이내에 전부 사용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3,500억 집행된 이번 주부터 추가로 $3,200억 지원한다. 하지만 한국계 기업은 받아 어렵다. PPP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의 20% 이상을 가진 대주주의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한국계 법인은 한국의 모회사가 100% 출자한 곳이 많다. 또한 관련 기업을 포함한 직원 500명 이하여야 한다. 삼성 등 대기업의 자회사는 불가능하다. 뉴저지에 있는 미래회계법인의 모기상호 대표는 PPP 규정이 모 해외 계열사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미국 내에서도 자금 사정이 좋은 기업이 신청에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모회사이 한국의 대기업인 곳은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은 5월에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 조지아와 텍사스가 24일 처음으로 일부 업종의 영업을 인정했다. 이달 말에는 20주 정도가 자택 대기령을 해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재개된 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다시 거세질 경우 이러한 계획은 깁수 있다. 또한 경제 규모가 큰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은 경제활동 재개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감염자 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은 5월 15일까지 경제활동 재개를 연기, 뉴저지, 캘리포니아 재개 일정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 한국형 코로나 방역 모델,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한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검사 및 감염 판정, 역학, 추적, 격리, 치료 이어지는 감염 대응 과정의 절차 및 기법 등을 체계화하여 국제표준화기구 ISO 문제로 할 예정이다.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방역 모델은 자동차 이동형, 드라이브스루, 도보 이동형, 무크스루 연습, 선별병원 검사의 운영 절차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델 등이 포함된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표준화는 7일 아이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이소 아시아 지역 사무소가 K방역 모델에 관심을 보여 23일 화상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기술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 기법 RT-PCR은 올해 2월에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하고 11월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전문가, 진단키트, 기기 메이커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손윤모 장관은 K방역 모델 국제표준화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음식인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선점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민관이 힘을 합쳐 K방역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인민혁명군 기념일에도 나타나지 않고 한동안 외출하지 않고 재택. 라디오 방송국 삼지연 일꾼에게 감사의 인사보도에만 외신, 중국의 의료팀 파견 신종 코로나 협력의 가능성도 38노스 전용 열차가 원산 인근역에 정차 중인 보도 한국 정부 단수 동향은 볼 수 없다며 김정은 건재으로 중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맹이 11일부터 보름간 계속되고 있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이 맞지 않는다. 외신은 중국 정부의 의료진 대북 긴급 파견설까지 보도 관심을 쏟고 있지만 북한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특이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건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 언론은 26일 오후까지 인민혁명군 창건 88주년 기념일 4.25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김 위원장의 행사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만주 항일 유격대를 창설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은 1978년부터 이날을 인민군 창건일이다. 건군절로 기념해왔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2018년부터 건군절은 실제로 인민군이 창설된 1948년 2월 8일로 변경되었다. 인민혁명군 창건 이래 의미가 축소된 만큼 김 위원장의 행사불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함께 김 위원장이 이번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보일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5월 22일, 2014년 10월에는 41일 동안 외출하지 않고 재택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직권 이후 처음 금수산, 쿠무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없거나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북한 매체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건재를 입증하는 영상이나 사진은 흘리지 않고 김 위원장의 정상 동정 뉴스만 전하고 있다. 26일에는 라디오 방송국 중앙방송을 통해 김정은 동지가 미익회 연시수리를 성심성의껏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 신문은 26일 중국 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병원 301 병원에서 의료 전문가 팀 50명을 23일 또는 그 이전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301 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이며 역대 공산당 지도자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이 의료팀 파견이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비드19의 대응에 협력 태세를 취했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로이터 통신도 중국의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중국 의료진 북한 파견이 김 위원장의 건강과의 관련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조심의 단서를 달았다. 또한 미국의 북한 분석 사이트 38노스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적어도 21일 이후에 강원도 원산 인근역에 정차하고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열차가 15일에 볼 수 없었지만 21일과 23일 확인됐다며 언제 출발하거나 암시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했다. 38노스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동부 해안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15일 김일성 생일에 참배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국가의 최고 권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있을 수, 징후 및 특이 동향은 현재 북한에는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의 통치권이 평상시대로 정상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